자유인의 선택, 리더의 아침을 깨우는 5분 고전 칼럼. 12번째 칼럼. 크레온의 의무와 안티고네의 의무. 내가 살고자 하면 오빠의 시신은 들짐승과 새들의 밥이 되고, 내가 거두어 장례를 지내면 내가 죽는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인생의 여정에서 맞닥뜨리는 비극과 파멸은 운명의 장난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무지와 오만의 결과입니까? 소포클레스의 비극 안티고네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저질러진 인간의 고집과 오판이 예기치 못한 비극적인 파멸을 불러올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오이디푸스가 죽은 후 테베에서는 오이디푸스 왕의 쌍둥이 아들인 에테오클레스와 폴리네이케스가 1년씩 왕위를 번갈아 가며 차지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먼저 왕위를 차지한 장남 에테오클레스가 1년이 지나도 왕위를 쌍둥이 동생인 폴리네이케스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폴리네이케스는 장인의 나라 아르고스의 군대를 이끌고 조국 테베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교전 중에 모두 전사하고 맙니다. 당시 테베의 섭정이던 크레온은 조국을 배신한 반역자 폴리네이케스의 주검을 들판에 버려 들짐승과 새들의 먹이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리네이케스의 주검을 거두어 장례를 치르려는 사람은 누구든 돌로 쳐 죽이라는 포고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을 어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폴리네이케스의 여동생 안티고네였습니다. 안티고네는 남몰래 오빠의 시신을 묻고 장례의식을 행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비극을 관통하는 갈등 구조는 국법이 우선인가, 아니면 인륜, 나아가 신의 법이 우선인가를 둘러싼 대립입니다. 이러한 법과 윤리의 충돌 상황은 양측 모두에게 비극적 상황으로 귀결됩니다. 크레온은 섭정으로서 조국을 침공한 폴리네이케스의 반역을 단죄할 책무가 있었습니다. 반면 안티고네는 오빠가 비록 국법을 어겼지만 그의 주검조차 거두지 못하는 것은 인륜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티고네는 혈족인 친오라버니를 무덤에 묻어주는 것이 자신의 죽음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과연 누가 옳은 것입니까? 사실은 둘 다 옳아서 비극입니다. 그런데 크레온에게 더 많은 비판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리스의 관습과 법에 따르면 반역자의 시신을 거두지 못하게 한 것 자체는 잘못된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예외 없는 법의 집행이냐, 아니면 혈족에게 예외를 둘 것이냐가 크레온이 직면한 고뇌였습니다. 이 사례는 두 가지 상충된 의무가 대립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크레온의 의무와 안티고네의 의무의 대립은 극단적인 한 예를 보여줍니다. 이들의 대립은 무엇이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정당한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숙고하게 합니다. 엄격한 법의 집행도 중요하지만 그 법의 정신이 인간의 자연법적인 도리와 신의 섭리와 배치될 때 인간 사회에 또 다른 갈등과 비극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부정청탁금지법이 발효되었습니다. 그동안 끈끈한 유대 속에서 국법과 정의를 혼탁하게 하던 혈연, 지연, 학연의 예외적 상황들이 인륜과 상규로 포장되어 법과 대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교훈입니다. 반역자 오빠를 둔 안티고네가 시신을 수습하지 말라는 국가의 법을 어기고 오빠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렀습니다. 국법이 그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가장 기본적인 인륜의 도를 지켜주는 것은 그 또한 중요합니다. 비록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 부모 형제나 일가 친척이 또는 친구나 이웃이 나서서 기본적인 인륜은 지켜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무자비한 사회가 되지 않도록 안티고네와 같이 용기 있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곳곳마다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유인의 선택.
서양 문명의 원천, 3000년 그리스 인문의 지혜를 만나다.